독일은 오랜 기간 일본에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독일 교민이 트위터에 남긴 말입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는 한국인들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봄이 되면 펼쳐지곤 합니다. 바로 일본에서 심은 벚꽃 약 1만 그루가 독일 베를린 거리를 수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오랫동안 독일에 투자해오며 독일과 밀접하고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맺는 일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독일 지방의 큰 도시들인 뒤셀도르프에서도 본에서도 봄이 되면 벚꽃이 피며 일본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이러한 것은 독일의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독일에 가보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다양한 사업에 자본을 투자했으며 그 가운데 자국의 좋은 이미지도 독일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독일에서 받는 평가가 일본보다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 영국 BBC의 조사에 의하면 65%의 독일인이 한국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인들이 크게 놀랄 만한 조사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독일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극단적으로 독일 편을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사에 관한 독일의 태도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가장 투명하고 경제 시스템이 좋은 독일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은 나쁜 감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파독 간호사, 파독 광부 등 경제적 지원에서도 고마운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독일은 한국이 전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17%로 생각보다 매우 적은 숫자인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정반대로 한국은 독일의 경제적 원조를 받았는데 이제 독일을 경제적으로 위협한다는 것으로 아시아에서 중국과 함께 떠오르는 독일을 위협하며 경쟁 상대가 하나 더 생긴 국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28%만이 부정적 평가를 받아 한국과는 대조되는 이미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독일이 아시아를 보는 이미지 대부분은 일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합니다. 독일 언론 역시 많은 동북아시아 관한 뉴스나 자료는 일본의 언론사를 통해 아시아를 조명하기 때문에 일본은 자세하고 좋은 점을 중점적으로 알게 되는 반면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일본이 많이 투자를 했으니 일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독일의 긍정적이던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옹성 같던 편견은 최근의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한국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을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여 투명하며 의료 시스템에서 독일이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독일의 언론 슈피겔은 하루가 멀다고 한국이 어떻게 이 사태를 초반부터 지금까지 컨트롤해야 하는지 조명합니다. 많은 이들은 한국, 중국, 대만 다 같이 잘했다고 말하지만 독일 언론들은 거의 메인 기사로 한국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를 봉쇄하지도 않고 의료 시스템이 작동하는 한국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일본에 대해서 다소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평가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나온 말로 국민들에게 극도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는 정반대로 불투명한 정보로 일본에 있는 독일인이 안전을 위협받는다면서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SMP에 인터뷰한 도쿄 국제대 교수는 독일이 일본 당국 대처를 보고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러한 정보 은폐는 독일 성향상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독일 당국은 전문가들 수십 명을 한국에 파견해 상황 대처 능력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독일 시스템을 배운다고 왔지만 오히려 우린 알려줄 게 없다, 한국에서 배우라고 권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은 독일의 그다지 좋은 평판이 아니었으며 그저 자신의 잠재적인 경쟁 상대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제 한국은 자신들의 의료 시스템을 독일에 공개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며 과거 한국 경제를 지원했던 은혜도 갚는 동시에 독일에서 인식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국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체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독일은 한국의 노하우를 배워 유럽 전체를 돕고 있는 선순환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유럽연합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관련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이번 일로 한층 개선되었다면서 한국은 미래가 밝다고 평했습니다. 티럴튜브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제사회의 분업 구조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성과를 내세워 국내외 기업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방역 성과만으로는 기업 유치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와 인력 유치 지원책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0일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 산업을 이끄는 해외 기업과 외국의 공장을 둔 국내 기업의 유턴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바이오와 정보기술 등
첨단 기업들이 한국을 안심 투자처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 유치에 나선 각국의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은 기업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유턴기업 대책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외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인책보다 더 센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시로 해외 사례를 모니터링하며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문은 2014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금융지원 등 다양한 유턴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돌아온 기업은 68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 중에서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인 곳은 38곳에 그친다. 또 유턴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8,790억 원이지만 세제 혜택 등으로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246억 원에 불과하다. 산업계는 한국의 인건비와 입지 규제를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의 유인책이 있어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날 기업 유턴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은 환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부는 해외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 기지가 됐다며 해외의 첨단 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과감한 전략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방역 측면에선 한국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해도 기업 환경 자체가 중국 등 현재의 세계 공장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한국을 새로운 세계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 환경을 정비해주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첨단 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유치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고급 인력 지원책과 같은 혜택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많다. 한편 반도체 극자외선 기술은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노광기와 포토레지스트, 포토마스크, 펠리클 등 핵심 소재, 부품, 장비는 모두 네덜란드와 일본, 미국 등에 100% 의존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서부 장국산화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연구 개발 인력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진정한 의미의 EV 시장 선점을 위해선 관련 후방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V 공정 핵심 소재, 부품인 PR과 포토마스크, 펠리클 생산 등은 일본, 미국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로 떠들썩했던 EV용 PR은 빛의 활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화학증폭형 레지스트란 제품으로 EV 파장에 최적화된 첨단 소재다. 일본 JSR, 시네츠화학, TOK 등이 주요 공급선이다. 그러나 단파장 EV 공정에 적용하면 선폭 거칠기와 해상도에서 불리하다는 결과가 있어 다른 원리의 PR도 개발되고 있다. 미국 인프리아의 금속산화물 나노입자 PR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20일 삼성벤처투자와 인텔캐피털, SK하이닉스, TSMC로부터 3,1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 생산 규모 확장과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같은 달 세계 4위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미국 램리서치는 건식 EV용 PR의 연구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EV용 포토마스크는 대일 의존도가 훨씬 심해 현재 전량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 안보 차원의 리스크가 매우 크다. 호야와 아사히글라스, 토판 등 일본 업체 주도의 시장에 최근 도전장을 내민 곳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로 자사 장비를 활용해 고품질 블랭크 마스크를 제작,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반도체 양산에 EUV를 본격 적용하면서
포토마스크 오염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UV용 펠리클은 노광 파장의 투명한 막을 이용해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필름 형태의 소모성 부품으로 이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미쓰이 화학이 EUV 노광기 독점 공급 업체인 네덜란드 ASML이 그동안 기초 연구 개발을 통해 얻은 핵심 기술을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펠리클 완제품을 제조한 상태다. 한국도 SNS텍이 EUV용 펠리클을 개발 중이지만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어 향후 일본 제품을 써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국내 EUV 관련 소재, 부품 개발 회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 점이다. 성능이 충분한 장비가 없거나 장비가 있더라도 희소성 탓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 EUV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까다로운 빛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또 장비는 반사 광학계를 이용해 새로운 개념으로 설계해야 하고 이전 그 어떤 장비보다도 정밀하게 제작돼야 한다. 실제로 EUV용 포토마스크 검사 장비는 1,000억 원 이상을 호가한다. 따라서 이런 검사, 개측 장비를 개별 소재, 부품 개발사가 구매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외에선 1980년대 후반부터 EUV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형태의 집단 연구, 개발을 하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해 이런 장비 기술과 소재, 부품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EUV용 소도장의 전략적 산업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본산 PR과 마스크 그리고 일본, 미국, 독일의 검사 장비를 아주 비싼 값에 주고 사와야 하고 그들이 팔지 않으면 반도체 공장을 세워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의 국가 간쟁탈전에서 보듯 국민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전략, 핵심 산업을 해외에 의존할 수는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EUV 관련 소도장 산업이 태동하며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분야에서 기술적인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 이종 기술을 EUV 관련 산업에 적용하려는 도전도 시작됐다. EUV용 핵심 품목 중 연구 개발이 시작된 분야는 펠리클, 포토마스크, PR, 검사 장비 등이다. 또 관련 주변 기술에 관심 있는 기업들도 점차 늘고 있어 이들이 보이지 않는 지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소도장 산업 육성 지원 정책에 너무 많은 품목을 담으려 하다 보니 정작 시급한 EUV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은 뒤처진 느낌이다. 더욱이 이런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연구 개발 인력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EUV 관련 신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환경은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중소, 중견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가 협력해 만든 EUV 노광기술 산학협력센터가 활동을 시작했다. 한양대의 자체 지원으로 시작한 이 센터는 국내, 외 기업들의 자발적인 회비로 운영되고 있지만 더욱 전략적인 활동을 위해선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한양대와 포항가속기연구소, 인하대, 전자부품연구원 등의 대학과 연구소가 참여했고 국내 10여 개 기업들이 회원사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 뉴욕 주립대 폴리텍, UT 달라스, 스위스 PSI 연구소 등 해외 연구소 및 대학들도 속속 참여하고 있다. 또 해외 기업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그 활동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